이번에는 국회 출입하는 표선우 기자와 뉴스 추적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탄핵안 내일 오전까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발의부터 표결까지 눈 깜짝할 새 정말 갑자기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대행의 담화 때문이겠죠. 네, 그야말로 좀 벼르고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가 나온 직후 민주당은 기존에 준비해뒀던 탄핵안을 곧바로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끝내면서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렸는데요. 권한대행 담화가 오후 1시 45분쯤 끝났거든요. 네. 그 후 바로 시작된 민주당 의원총회가 10분도 안 돼서 끝났고 오후 2시도 전에 탄핵안이 발의된 것만 봐도 이 민주당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인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한 권한대행이 특검을 상정하지 않을 때부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네. 다만 일단 저쪽 대응을 보겠다고 기다렸는데 오늘 담화로 임명하지 않는 게 좀 확실시 되면서 더 이상 못 참는다가 된 겁니다. 아, 예. 민주당 탄핵에 더해서 한 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걸 직무유기 혐의로 내일 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숫자로 보면 당연히 또 이것도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를 봐야 되잖아요. 다음 대행 순번은 한덕수 최상목 경제부총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이요, 사실 한덕수 대행의 결단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일찍부터 최상목 부총리도 주시해 왔습니다. 네. 일각에선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뛰쳐나온 것으로 알려진 최 부총리가 이 한 대행보다는 낫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본인이 제일 먼저 강하게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고 해요. 네?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건 분명하고. 그러면은 최 부총리는 쏙 마음에 든다 이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의심도 여전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최 부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데다가 당시 윤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계엄에 쓰일 예비비 확보 지시가 담긴 쪽지를 건넸다는 점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도 미지수고요. 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거나 하는 게 사전에 확인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절차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원내에서는 벌써 최 부총리 다음 순번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강경파들은 어차피 다음 순번 다 있다. 이주호 장관까지는 내려가도 된다는 자신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행의 대행 또 대행 이어지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네, 민주당도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당내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가 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하거든요. 네. 어차피 수사기관 수사 있지 않냐, 탄핵 남발이 국민들 보시기에 좀 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요. 또 아무리 탄핵 여론이 압도적이더라도 이 줄탄핵이 과연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될지 걱정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사실 그렇게 탄핵을 하는 게 좋지는 않다. 국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기는 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 보였습니다. 뭐 당연히 국민의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보고된 직후에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을 인질 삼아서 탄핵 겁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탄핵 폭주, 탄핵 쓰나미가 이제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탄핵안 자체에 대한 찬반은 물론 가결 정족수를 두고도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라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양측의 극한 대치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표선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